이학렬은 1960년대에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1987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첫 강간 범죄를 저지르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해 여름 이학렬은 논두렁을 걷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했다. 그 후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학렬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범죄 기록이 되었고 이후 그의 이름은 경찰 기록에 오랜 기간 남게 된다. 이학렬은 복역을 마치고 1991년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석궁을 들고 미성년자를 위협해 강간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고 피해자는 또 한 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학렬은 다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5년까지 장기 복역하며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2005년 이학렬은 두 번째 출소를 하게 된다. 출소 후 그의 삶은 더욱 비극적으로 치닫는다. 그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여성에게는 이학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고 별거 중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또 다른 이학렬의 의붓딸도 있었다. 이학렬은 의붓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었다.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미워했고 이 감정은 곧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2009년 5월 이학렬은 의붓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폭행했다. 그는 테이프로 의붓딸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했고 이후 교살하여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시신을 집 안에 유기했다. 이학렬의 잔혹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거녀이자 예재인에게 연락해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그는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학렬은 이 시신을 차량에 유기했다. 이후 이학렬은 동거녀의 언니의 딸, 즉 처조카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당시 여고생이던 처조카에게 그는 테이프로 결박한 뒤 성폭행했고 시신을 아파트 장롱에 숨겼다. 이학렬의 범행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는 둘째 처조카 역시 강간 및 살해 후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후 이학렬은 직접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고 가족에게 처조카인 척 자신을 찾지 말라는 문자까지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학렬의 범행은 단순한 강간이나 살인을 넘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들을 철저히 속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이학렬의 범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학렬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그의 친딸 덕분이었다.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0대 딸은 이학렬이 자신에게 같이 샤워하자고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이학렬을 체포했다. 40대 여성의 시신이 차량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아파트 장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통해 야산에 유기된 시신도 발견했다. 체포된 이학렬은 경찰 조사에서 15년 복역 중이던 시절부터 예재인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을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 딸은 안 죽였습니다. 걔는 제 딸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예재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수심을 언급했다. 이학렬의 진술은 경찰과 사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학렬이 저지른 범행은 잔혹함과 계획성,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을 속이기 위해 실종신고와 문자까지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고 경찰의 수사망을 오랜 기간 피해왔다. 그러나 결국 친딸의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그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학렬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과 출소자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2차례나 강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이학렬 사건은 2010년 3월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며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학렬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이학렬은 항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였다. 그의 범행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학렬 사건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한 가족이 연쇄적으로 희생당했으며 살아남은 가족들 역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이학렬의 친딸은 아버지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이후 평생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학렬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비극이었다. 이학렬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이 강화되었다. 전자발찌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적 경계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학렬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학렬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했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학렬의 무감각한 태도는 재판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학렬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족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다던 예재인과 그 가족, 심지어 자신의 친딸까지 위협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강간이나 살인을 넘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배신과 폭력이었다. 이학렬의 범죄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소자 관리의 허점,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학렬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반성과 경각심을 남겼다. 이학렬 사건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남아있다. 그의 범행은 언론과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성범죄와 가족 범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학렬의 이름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